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불이 타고 있습니다. 불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연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은 분명히 타고 있어요. 이것을 의학에서는 만성염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세대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혹시 특별한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오래전부터 무릎이나 어깨가 뻐근하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어쩌면 그 조용히 타는 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삼성서울병원 내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장질환 위험이 2.3배, 당뇨병 위험이 1.9배,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무려 2.7배나 높았습니다. 잠깐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만성염증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여러 곳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심장병도, 당뇨병도, 치매도, 관절염도 이 모든 병들이 사실은 하나의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인플라메이징, 즉 염증성 노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오랫동안 조용히 타들어가는 상태가 계속되면서 이 모든 병들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을 어떻게 끌 수 있을까요? 음식으로 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6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6가지가 아닙니다. 대한내과학회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검토한 임상 연구들에서 실제로 염증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확인된 음식들입니다. 하나하나 인체 연구가 있어요. 그냥 건강에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6가지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6번째부터 거꾸로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까지 내려올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왜냐면은 오늘 여러분께서 영상을 다 보셨을 때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음식 하나만이라도 꼭 기억하고 실천하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하시는 실수 5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면서도 오히려 효과를 반감시키는 방법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까지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6번째 음식은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조금 낯선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전통 음식 중에 팥죽, 녹두전, 콩국수 아시죠? 렌틸콩은 바로 그런 콩류의 한 종류입니다. 이미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드셔온 콩류와 같은 계열입니다. 렌틸콩이 염증에 좋은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입니다. 저항성 전분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소화효소가 잘 분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탄수화물입니다. 이게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가서 우리 장 속 유익한 세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세균들이 무엇을 만드냐면요. 바로 부티르산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부티르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대장의 점막세포를 직접 먹이는 영양분이 바로 이 부티르산입니다. 대장세포가 건강해야 장벽이 튼튼해지고 장벽이 튼튼해야 염증 유발 물질이 혈액으로 새지 않습니다. 2번째는 폴리페놀입니다. 렌틸콩의 껍질 부분에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것도 염증 신호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콩류를 포함한 식물성 식단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콩류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혈액 속 염증 수치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끼에 반 컵, 밥 공기로 치면 4분의 1 정도입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더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많아서 처음에는 속이 조금 더부룩할 수 있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장이 적응하면서 괜찮아집니다. 우리가 평소에 즐겨 드시는 콩밥에 넣어서 드셔도 좋고 미역국 끓일 때 같이 넣어 드셔도 됩니다. 된장찌개에 넣으셔도 잘 어울려요. 비용도 매우 저렴합니다. 마트에서 500g에 3, 영원에서 4, 영원 정도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렌틸콩이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발효식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면역세포 가운데 약 73%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병원이나 건강방송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장속입니다. 대장과 소장의 점막에 면역세포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좋아야 염증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장 속에는 수십 쪽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 세균들의 종류와 다양성이 장 건강을 결정합니다. 발효식품이 바로 이 장내 세균의 다양성을 높여주는 음식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2021년 셀 저널에 발표한 매우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3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10주 동안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발효식품을 늘렸고 다른 그룹은 식이섬유를 늘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발효식품 그룹은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혈액검사에서 염증 관련 지표 17가지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17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17가지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식이섬유 그룹에서는 장내 세균 다양성 변화가 거의 없었고 염증 지표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식이섬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내 세균의 다양성을 직접 높이는 데는 발효식품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그럼 어떤 발효식품을 드시면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간장, 요구르트, 캐피어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은 역시 김치이지요. 여기서 우리 어르신들 많이 드시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 사용법 주의사항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날마다 한두 수저씩 익은 김치를 드세요. 된장찌개도 좋고요. 콩이 들어간 청국장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발효식품은 한 가지만 드시는 것보다 여러 종류를 조금씩 드시는 것이 장내 세균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김치도 드시고 된장도 드시고 가끔 요구르트도 드시면 더 좋아요. 자, 다섯 번째 발효식품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블루베리를 람메이 또는 블루베리라고 부르죠. 냉동 블루베리도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냉동 블루베리는 수확 직후에 급속 냉동하기 때문에 신선한 것과 영양 성분이 거의 같습니다.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요. 블루베리의 그 진한 보랏빛 색깔이 바로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 색깔을 만드는 성분이 안토시아닌이라는 폴리페놀인데요. 안토시아닌은 두 가지 방식으로 염증을 낮춥니다. 첫 번째, 직접 혈액 속에서 염증 신호를 차단합니다. 주요 염증 지표인 CRP와 인터루킨, 6 그리고 TNF-알파를 모두 낮추는 효과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에서 검토한 대규모 분석에 따르면 안토시아닌 섭취량과 염증 지표 수치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즉, 안토시아닌을 많이 드실수록 염증이 낮아집니다. 두 번째,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아까 렌틸콩과 발효식품 이야기할 때 장 이야기를 많이 했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도 대장까지 내려가서 유익한 세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세균들이 또 부티르산 같은 항염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매일 한 줌 약 80g에서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밥 공기 3분의 1 정도 되는 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식으로 드셔도 되고 오트밀에 얹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견과류와 같이 드시면 더 좋아요. 왜 그런지는 다음 음식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블루베리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호두입니다. 여러분, 호두 좋아하시죠? 예로부터 우리 어르신들께서 호두가 뇌에 좋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호두의 생김새가 뇌를 닮아서 그런 말이 생겼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호두는 뇌와 심장과 염증 모두에 좋습니다. 호두가 특별한 이유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식물성 오메가 3지방산이고 다른 하나는 폴리페놀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염증 신호를 조절하는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 두 종류의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염증을 켜는 신호와 끄는 신호입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가 바로 꺼는 신호를 강화시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클리닉 병원과 미국 로마린다 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600명이 넘는 건강한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2년간 추적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호두를 드셨고 다른 그룹은 그냥 일반 식단을 유지하셨습니다. 2년 후 결과를 보니 호두를 드신 그룹에서 혈액 속 항염증 신호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염증 유발 신호가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검사 수치만 바뀐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염증 신호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깨나 들기름 좋아하시나요? 우리 전통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들깨와 들기름에 식물성 오메가3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오메가3 세계 지도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어르신들은 들깨기름, 콩기름, 생선 섭취 덕분에 서양 나라들보다 오메가3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들깨기름과 호두를 함께 드시면 오메가3 보충 효과가 더 커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들기름을 즐겨 드신 것은 진짜 지혜였습니다. 호두의 적정 섭취량은 하루 7개 정도입니다. 약 28g에서 30g 사이입니다. 손 안에 한 줌 쥐면 딱 그 정도 됩니다. 아침 식사에 같이 드시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와 같이 드시면 폴리페놀과 오메가3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자, 세 번째 호두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두 번째입니다. 염증이 왜 이렇게 여러 병들과 연결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오늘 6가지 음식이 왜 중요한지 훨씬 잘 이해가 되거든요. 대구에 사시는 73세 윤복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퇴직 후에도 부지런히 산을 다니시는 활동적인 분이셨어요. 그런데 65세 이후로 자꾸 무릎이 아프고 혈당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피로감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딱히 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경계선 수준이지 아직 병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르신은 분명히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이런 경우 의사들이 이제는 만성 염증 수치를 함께 봐야 한다고 합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감도 CRP나 인터루킨, 6 같은 염증 지표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용한 불, 만성 염증이 당뇨, 관절염, 인지기능 저하를 모두 동시에 서서히 진행시키는 공통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내과학회에서는 이것을 염증성 노화, 즉 인플라메이징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조금씩 균형을 잃고 낮은 수준의 만성 염증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 만성 질환들의 공통 배경이 됩니다. 놀라운 점은 이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흰 쌀밥만 드시고 채소가 부족하면 가공식품이나 달고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면 장내 유익한 세균이 줄어들면서 염증 유발 물질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드릴 6가지 음식들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아 줍니다. 이제 각 음식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6번째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음식들은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동네 마트에서 구하실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이미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것들입니다. 건강은 비싼 보충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식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브로콜리가 아니라 브로콜리 새싹이요. 그게 뭔데요? 하고요. 브로콜리 새싹은 씨를 뿌리고 나서 5일 정도 된 아주 어린 싹입니다. 새싹 채소 있잖아요. 콩나물처럼 작고 가느다란 것들이요. 그 중에 브로콜리 씨에서 나온 어린 싹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5일 된 브로콜리 새싹 안에는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이 무려 100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100배입니다, 여러분. 같은 무게의 브로콜리와 비교해서 100배요. 설포라판이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 안에는 체세포마다 NRF이라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가 켜지면 세포 스스로 보호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소방차를 부르는 게 아니라 세포 안에 자체 소화기를 장착하는 것과 같아요. 설포라판이 바로 이 스위치를 켜주는 열쇠입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연구팀이 참여한 국제 연구에서 과체중인 성인들이 브로콜리 새싹을 10주 동안 매일 드셨는데
혈액 속 인터루킨 6과 CRP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두 가지 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 이야기와도 연결됩니다. 설포라판은 또 대장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우리 장벽에는 세포들이 서로 꽉 붙어서 문을 만들고 있어요. 이것을 밀착 연접이라고 하는데 이 문이 느슨해지면 장 속 독소와 세균이 혈액 속으로 새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장누수 또는 새는 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는 장이 되면 혈액 속에 독소가 들어오고 그게 전신염증을 일으킵니다. 설포라판은 이 밀착 연접 단백질을 강화시켜서 장벽이 새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마치 벽에 균열을 메우는 것처럼요. 이 부분은 2024년 프론티어스인 피지올로지 저널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브로콜리 새싹을 어떻게 구하느냐고요? 대형 마트나 유기농 매장에 가시면 새싹 채소 코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직접 키우실 수도 있어요. 씨앗을 구해서 작은 그릇에 물을 조금 담고 씨앗을 넣어두면 5일 만에 새싹이 돋아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매일 한 줌 정도 샐러드에 얹어서 드시거나 밥 위에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된장국에 마지막에 살짝 얹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후 사용법 주의사항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단 기억해 주세요. 자, 드디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음식, 가장 중요한 음식은 석류입니다. 석류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연구들을 공부하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냥 맛있는 과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은 작용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석류에는 엘라지타닌이라는 폴리페놀 계열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엘라지타닌 자체를 우리 몸이 직접 흡수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석류를 먹으면 이 성분이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이 성분을 먹고 소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로리틴 A라는 물질입니다. 우로리틴 A,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로리틴 A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세포의 발전소라고 하죠. 에너지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우리 몸속 이 미토콘드리아가 낡고 손상됩니다. 낡은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잘 못 만들면서 오히려 염증 신호를 내뿜습니다. 배터리가 낡으면 새는 것처럼요. 건강한 몸은 이 낡은 미토콘드리아를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것으로 바꿉니다. 이 과정을 미토파지라고 합니다. 자동 청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청소 시스템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낡고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만성염증의 한 원인이 됩니다. 우로리틴 A가 바로 이 미토파지, 즉 자동 청소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2022년 셀 리포츠 메디신 저널에 발표된 임상 연구에서 우로리틴 A를 4개월간 섭취한 중년층에서 근육 강도가 약 12% 향상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지표들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2024년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체계적 검토 연구에서도 우로리틴 A가 인류 노화의 핵심 3가지 문제인 미토콘드리아 쇠퇴, 자가포식 감소, 만성염증을 동시에 해결하는 잠재력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의 음식에서 나온 물질이 이 3가지를 동시에 다루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55명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석류 추출물을 8주 드셨더니 관절 통증, 아침 경직감, 염증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석류에서 만들어지는 우로리틴 A의 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것은 각자의 장내 세균 구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많이 만들고 어떤 분은 적게 만들어요. 이게 개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5번째에 말씀드린 발효식품으로 장내 세균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석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석류는 어떻게 드시냐면 씨째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색해서요. 씨 부분을 뱉는 분들이 계신데 그 씨 안에 빨간 알맹이째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석류즙을 내서 드셔도 됩니다. 시판되는 석류 주스 드실 때는 당분이 추가된 제품은 피하시고 100% 석류즙 제품을 선택하세요. 석류는 제철이 있지만 냉동 석류도 있고 착즙 제품도 많이 나와 있으니 계절과 상관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6번째 렌틸콩, 5번째 발효식품, 4번째 블루베리, 3번째 호두, 2번째 브로콜리 새싹, 그리고 첫 번째 석류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이 6가지가 공통적으로 가진 것이 있습니다. 식이섬유, 폴리페놀, 항염증 지방산, 그리고 유익한 장내 세균을 위한 먹이입니다. 이 성분들이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바로 장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 시스템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은 각각을 따로따로 드실 때보다 함께 드실 때 효과가 더 커집니다. 블루베리와 호두를 같이 드시면 폴리페놀과 오메가3를 동시에 얻습니다. 된장찌개에 렌틸콩을 넣으면 발효식품과 식이섬유를 함께 얻습니다. 석류와 브로콜리 새싹을 샐러드에 함께 넣으면 우로리틴, A 생성 재료와 장벽 보호 성분을 한꺼번에 섭취합니다. 자, 이제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나이 드시면서 다리가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신 분 보셨나요? 또는 본인이 젊었을 때보다 무거운 것을 들기가 훨씬 힘들어지셨나요? 이런 현상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60세 이상에서는 매년 약 1%에서 2%씩 근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감소증과 만성염증은 서로 악순환을 만듭니다. 근육이 줄면 염증이 늘고, 염증이 늘면 또 근육이 더 빠집니다. 그런데 아까 석류에서 이야기한 우로리틴 A가 바로 이 근감소증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2022년 세계적인 의학 저널인 셀 리포츠 메디신에 발표된 연구에서 중년층이 우로리틴 A를 4개월 섭취했더니 근육 강도가 약 12% 향상됐고 세포 내 에너지 생산 능력이 개선됐습니다. 근육 속 낡은 미토콘드리아가 정리되면서 에너지 공급이 좋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근육이 튼튼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야 고관절 골절이 안 생깁니다. 고관절 골절은 어르신들한테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지키는 것이 단순한 미용이나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석류 한 가지로 염증도 줄이고 근육도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게 석류를 첫 번째로 꼽은 이유입니다. 이제 이 6가지 음식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새로운 음식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의욕이 넘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복잡하게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6가지를 다 바꾸려다 보면 힘들어집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주는 아침에 변화 하나만 주세요. 아침에 드시는 것에 블루베리 한 줌과 호두 7알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드시던 것은 그대로 두세요. 그냥 추가하는 겁니다. 밥 드시는 분은 밥 드시면서 이 2가지를 간식으로 곁들이시면 됩니다. 둘째 주에는 점심이나 저녁 때 날김치를 2수저 의식적으로 챙겨 드세요. 이미 김치 드시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찌개나 볶은 김치 말고 익은 날김치를 따로 한 접시 챙기는 것입니다. 셋째 주에는 밥 지을 때 렌틸콩을 소량 넣어보세요. 처음에는 한 큰 숟가락 정도로 시작하시고 속이 편하면 점점 늘리세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이 3가지가 자연스러워지면 브로콜리 새싹이나 석류를 추가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부담 없이 꾸준히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에 다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일관되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오늘 6가지 중에서 지금 당장 가장 해보기 쉬운 것이 어떤 것 같으세요? 아마 블루베리와 호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트에서 바로 사실 수 있고 따로 요리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마트에 가셔서 냉동 블루베리 한 봉지와 호두 한 봉지 사오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3일만 해보세요. 3일이 지나면 일주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한 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분들입니다. 그 강인함이 있으시잖아요. 이 정도 작은 변화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린 이 6가지 음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아래 댓글에 자주 나오는 질문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특정 질환 때문에 드시는 약이 있으신 분들
특히 혈액순환제, 혈압약,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은 새로운 보충제 형태나 대량 섭취 전에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양은 일반적인 식품 섭취 수준이라 대부분 안전하지만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정말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주 받는 질문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영상 댓글과 주변 어르신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석류가 좋다고 하셨는데 당뇨가 있어서 과일 못 먹는다고 들었어요. 석류도 못 먹나요? 이것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과일이라고 모두 혈당을 많이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석류의 당뇨 함량은 100g당 약 13g 정도인데 이는 바나나의 22g이나 포도의 17g보다 낮은 편입니다. 또한 석류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소량씩 그리고 드신 후 혈당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시기 전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렌틸콩은 어디서 사나요? 대형마트 건강식품 코너나 두부, 콩류를 파는 곳에 가시면 있습니다. 수입식품 코너에도 많이 있어요. 혹시 찾기 어려우시면 일반 콩을 대신 쓰셔도 됩니다. 검은콩, 강낭콩, 팥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 팥이나 콩들도 훌륭한 항염증 식품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호두가 살이 찐다고 들었는데요. 호두는 칼로리가 있습니다. 28g에 약 185kcal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7알, 즉 28g 정도는 연구에서 사용된 적정량입니다. 이 정도는 기존에 드시던 과자나 달콤한 간식을 대체하는 용도로 드시면 칼로리 걱정 없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배고플 때 과자 대신 호두를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네 번째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이 6가지를 다 드시면 하루에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복잡하지 않나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루를 구성하실 수 있어요. 아침에는 블루베리 한 줌과 호두 7알을 드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오트밀이나 플레인 요구르트에 넣으셔도 되고 밥 드시고 나서 간식으로 드셔도 됩니다. 점심에는 밥에 렌틸콩이나 콩류를 조금 넣어서 드시고 날김치를 반찬으로 챙기세요. 저녁에는 브로콜리 새싹을 나물이나 샐러드로 또는 밥 위에 얹어서 드세요. 그리고 석류는 주중에 서너 번 정도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6가지 모두가 하루 또는 이틀 안에 자연스럽게 포함됩니다. 특별한 요리가 필요한 게 없어요. 있는 것에 추가하거나 반찬을 바꾸는 수준입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얼마 만에 효과가 나타나나요? 연구마다 다르지만 발효식품의 경우 스탠퍼드 연구에서 10주 만에 염증 지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블루베리나 호두의 경우 꾸준히 드시면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혈액 검사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단, 몸 전체로 느끼시는 변화, 예를 들어 피로감 감소나 관절 편안함의 변화는 체질에 따라 더 빠르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더 오래 걸리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달 드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 음식들은 우리 몸의 기반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반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70세 이승희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어르신은 작년부터 날김치와 된장을 더 챙겨 드시고 매일 아침 호두를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큰 변화를 못 느꼈는데 2달 뒤 병원 검사에서 CRP 수치가 줄어들었고 무릎 통증도 전보다 덜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신기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됐다고요. 이처럼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 몸은 좋은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항염증 음식입니다. 6번째, 렌틸콩. 식이섬유와 폴리페놀로 장벽을 지원합니다. 5번째, 발효식품. 장내 세균 다양성을 높여 염증 지표를 낮춥니다. 4번째,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이 직접 혈액 속 염증 신호를 낮춥니다. 3번째, 호두. 오메가3와 폴리페놀로 염증 균형을 잡아줍니다. 2번째, 브로콜리 새싹. 설포라판이 세포 자체 방어 시스템과 장벽을 강화합니다. 첫 번째, 석류.
우로리틴 A가 낡은 미토콘드리아를 청소하고 근육과 염증을 동시에 개선합니다. 이 6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장을 통해 전신 면역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이 균형을 잡고 면역이 균형을 잡아야 만성 염증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사용법 주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6가지 음식을 드시면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반감시키는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꼭 알아두셔야 할 사용법 주의사항 5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첫 번째 실수는 브로콜리 새싹을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브로콜리 새싹의 핵심인 설포라판은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전구 물질과 마이로시나제라는 효소가 만나서 생성됩니다. 그런데 이 마이로시나제의 효소는 열에 매우 약합니다. 섭씨 7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3분 안에 거의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새싹을 국에 넣거나 볶거나 익혀서 드시면 설포라판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 드신 것 같아도 핵심 성분은 없어진 상태인 거예요. 반드시 날 것으로 드셔야 합니다. 밥 위에 올리거나 된장국 불 끈 다음에 상에 올리기 직전에 얹거나 샐러드로 드세요. 두 번째 실수는 김치찌개나 볶음 김치로만 김치를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겨울이면 김치찌개 정말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뜨끈한 국물에 밥 한 공기 최고입니다. 그런데 프로바이오틱 효과, 즉 유익한 세균을 장으로 보내는 효과는 살아있는 세균이 있어야 생깁니다. 높은 온도에서 끓이면 세균이 다 죽습니다. 5번째에서 말씀드린 스탠퍼드 연구에서 효과를 보인 것은 모두 날 것으로 먹은 발효식품이었습니다. 김치를 드실 때 날김치로 한두 수저 꼭 곁들여 드세요. 찌개나 볶음은 맛으로 드시고 항염증 효과는 날김치로 얻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블루베리를 과도한 설탕이나 시럽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블루베리 요거트를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시판 블루베리 요거트 중에는 설탕이나 과당 시럽이 꽤 많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설탕과 과당은 그 자체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블루베리로 항염 효과를 보려다가 설탕으로 다시 염증을 일으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블루베리는 무설탕 플레인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거나 그냥 그대로 드시거나 오트밀에 얹어서 드세요. 냉동 블루베리는 설탕 무첨가 제품이 많으니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실수는 호두를 산패한 상태로 드시는 것입니다. 호두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공기와 빛에 오래 노출되면 지방이 산화됩니다. 산화된 지방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포장된 호두를 사셨는데 비닐을 뜯고 오래 두셨다면 또는 조금 쓴맛이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드시지 마세요. 호두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거나 소포장 제품을 사서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저장하실 거라면 냉동 보관도 좋은 방법입니다. 5번째 실수는 석류를 너무 달게 가공된 형태로 드시는 것입니다. 석류. 나는 계절이 아닐 때 석류 주스나 석류즙 제품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석류 음료 중에 석류 함량은 아주 적고 포도당, 과당, 색소를 넣어서 석류처럼 보이게 만든 제품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성분 목록의 첫 번째나 두 번째에 석류즙이 나와야 합니다. 당류가 100ml당 10g 이상이라면 너무 달게 가공된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5가지 실수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브로콜리 새싹은 익히지 마세요. 김치는 날 것으로도 드세요. 블루베리는 설탕 없이 드세요. 호두는 신선할 때 드세요. 석류는 성분 확인하고 드세요. 이 5가지만 지키셔도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음식의 효과가 훨씬 잘 나타납니다. 이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만성염증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세대, 즉 60대, 70대 어르신들은 가난한 시절에 자식들 키우느라 내 몸 챙길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드시고 병원 한번 가기 힘드셨던 시절이죠. 그 고생이 얼마나 크셨는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 몸을 챙기실 차례예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손주들 결혼식 날까지 건강하게 걸어가시려면 오늘부터 이 작은 것들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당장 내일 아침부터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침에 블루베리 한 줌 드세요. 호두 7알 드세요.
점심이나 저녁 반찬으로 날김치 2수저 꼭 챙기세요. 밥에 렌틸콩 넣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서너 번 브로콜리 새싹을 밥 위에 얹어보세요. 석류철에는 석류도 챙겨 드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만성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식단으로 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음식이 그 도구입니다. 석류에서 나온 우로리틴 A가 낡은 미토콘드리아를 청소하고 브로콜리 새싹의 설포라판이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발효식품이 장내 세균 다양성을 키우고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이 혈액 속 염증 신호를 낮추고 호두의 오메가 3가 항염증 신호를 강화하고 렌틸콩의 식이섬유가 장세포를 먹이는 것, 이 6가지가 함께 작동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가족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6가지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실지 적어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석류처럼 작은 씨 하나하나에 건강이 담겨 있듯이 오늘의 작은 실천 하나가 내년의 건강을 만듭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이어가세요.